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저도 오늘 경주에 와 있습니다. 짠! 여러분, 필랑트 정말 타보고 싶었죠? 저도 타보고 싶었던 차량이 바로 필랑트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타고 싶었냐? 과연 이 차량과 그랑콜레오스는 정말 다를까요? 아니, 동일한 플랫폼인데 단지 주파수 감형 댐퍼가 들어갔다고 무려 500만 원이 더 비싸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정말 선미경처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랑콜레오스를 타봤었잖아요. 그랑콜레오스는 좀 단단한 느낌의 전고가 이거보다 더 높은 차량인데요,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고 타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요, 그랑콜레오스는 보시면 맥퍼슨 방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맥퍼슨 스톱 방식과 고급차에서는 더블 위시본이 적용되는데, 이 맥퍼슨인데요, 이 맥퍼슨도 어떻게 조립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량의 기본기가 달라져요. 국내 차량에서 맥퍼슨에 이렇게 클립을 만들어서 너클, 차량을 조정하는 너클과 붙이는 타입인데요, 그랑콜레오스를 포함한 르노 차량은 맥퍼슨이 통 주물로 관통하는, 저 밑에 있는 너클과 관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독일 차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안전성을 따지는 이런 브랜드의 차량에서 이런 맥퍼슨 구조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기 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차를 여셔서 이런 방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네시스급 이상의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보통 국내 대중차에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쇠를 이렇게 동그랗게 접은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 방식은 거의 통주물 방식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거친 도로에서 차량이 비틀어지는 상황, 예를 들어서 차량을 언덕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바닥의 높이가 다르면 차량이 틀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도를 열고 닫아 보시면 비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구조적으로 좀 더 잘 잡게 설계가 된 방식이고요, 이 방식이 국내 차량에서는 제네시스 이상 차량에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정말 많이 달라진 게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 서스펜션의 댐퍼와 스프링 구조잖아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주파수 감형 댐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역동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바뀌었을까요?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차이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시승해 보신다면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의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흥분되어 있죠? 필랑트를 시승을 사실 했습니다. 저희가 70km 정도를 이미 타고 왔는데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랑콜레오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닐까, 아니면 저는 솔직히 그랑콜레오스의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면 필랑트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랑콜레오스는 실용성 위주의 SUV잖아요. 필랑트는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마치 그랑콜레오스를 처음 탔을 때 저와 하체 전문가 고민수 반장님이 50m만 갔는데 놀랐었잖아요. 여러분 그 표정 기억하세요? 마치 그 이상 필랑트가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출발! 가시죠. 차량을 타자마자 놀랍습니다. 기존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의 차이점부터 아셔야겠죠. 콜레오스보다 필랑트가 무려 135mm가 더 긴 차량이에요. 차 자체가 13.5cm가 크다, 엄청난 차이죠. 세그먼트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에서, 특히 지상고에서 1cm가 더 낮습니다. 지상고가 낮다는 거, 롤센터가 낮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차량의 주행 품질 감성을 얘기할 때 내 차는 바닥에 쫙 붙어가는데, 이런 표현을 했었죠. 물론 세단 타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SUV를 타면 야,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동차에서 1cm 차이는 사실 생각보다 큰 차이고요. 여기에 전고는요, 무려 45mm가 더 낮습니다. 4cm가 더 낮아요. 여기서 좋아지는 점이 있을 거고, 또 좋아지지 않는 단점이 생기겠죠. 좋아지는 점이라면 차량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차량이 훨씬 커졌다는 건 플랫폼 관점에서 차량에 더 버텨야 되는 영역 자체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여기 무게까지도 분명히 좀 더 커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기 전에 그랑콜레오스보다 파워트레인이 아주 비약적으로 확 달라졌다,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무게를 뭐 진짜 크게 절감했냐, 이건 크기 때문에 안 됐고요. 뭐가 달라진 거야, 과연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승차감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랑콜레오스의 승차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타보신 분들이라면 동급에서 가장 뛰어난
주행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란 콜레오스의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1열이 우리가 차량 중심으로 보시면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는데, 사실 1열이 앞바퀴의 바로 뒤가 아니라 위에서 보면 거의 중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열은 뒤쪽에 가깝죠. 그래서 모든 차량들의 1열 승차감은 꽤 괜찮아요. 그란 콜레오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란 콜레오스의 2열 승차감은 조금 단단한 느낌이 많았죠. 그래서 그걸 개선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필랑트에는 주파수 감형 댐퍼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졌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솔직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얼마나 달라진 거야? 이걸 그냥 표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차량을 타기 전에 콜레오스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차량을 탔습니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어떤 관용도를 포함해서, 플랫폼은 CMA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은 볼보를 포함한 링크 앤코, 그리고 지리의 다양한 차량에서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란 콜레오스, 이제는 필랑트까지 CMA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파수 감형 댐퍼가 들어가면서 승차감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리프트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제 기준이에요. 틀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그란 콜레오스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타보세요. 저는 차급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소나타를 중형 세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대형 세단인 그랜저가 있습니다. 콜레오스를 중형 세단 소나타라고 비교한다면 필란트는요 그랜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같은 그런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느끼는 거야? 먼저 여러분, 주파수 감형 댐퍼를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그란 콜레오스는 일반 댐퍼입니다. 그냥 기계식 댐퍼예요. 우리가 서스펜션의 이제 스트로바를 열어보면 보통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프링은 빠른 충격을 딱 받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퍼지면 난리가 나겠죠. 또는 스프링만 했다면 스카이 콩콩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른 충격을 줄여주는 게 바로 댐퍼잖아요. 이 댐퍼가 그 역할을 하는데, 기계식은 단순한 구조의 내구성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모든 도로에서 항상 일정한 동일한 반응만 합니다. 도심 구간이든 아니면 고속도로든 바닥이 울퉁불퉁한 이런 뭐 캠핑장 같은 길에서도 일관된 동일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울퉁불퉁한 길이나 도로 환경이 달라지면 왜 이렇게 좀 불편하지? 이런 느낌을 가끔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주파수 감형 댐퍼는 많이 다르냐? 이것도 역시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서스펜션이 있고요, 스프링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똑같고요. 위에 댐퍼 부분이 바로 주파수 감형 댐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란 콜레오스 기준으로 위에 주파수 감형 댐퍼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주파수 감형 댐퍼는 뭐야? 주파수라는 건 우리가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고역이 있고 중역이 있고 저역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로 환경에서는 저역대가 있고요, 낮은 주파수죠. 그리고 중역대가 있고 고역대가 있어요. 이 도로의 형상, 도로의 바닥의 형상에서 오는 이 주파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능이 들어간 댐퍼가 바로 주파수 감형 댐퍼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빠른 주파수예요. 고주파라고 하고요. 빠른 주파수에서는 차량이 부드럽게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주파수 감형 댐퍼고요. 차량을 갑자기 멈춰야 되는 급제동 시, 또는 급출발 시, 또는 급격한 코너링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저주파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좀 단단한 느낌으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급하게 쓰게 되면 서스펜션 입장에서는 갑자기 꾹 눌리잖아요. 너무 빨리 눌리면 차량이 덜컥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급출발을 하게 되면 차량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울컥울컥, 이걸 좌우로 표현하면 롤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칭과 롤링이 급격해지면 승차감이 나쁘다고 하는데, 주파수 감형 댐퍼가 들어가면 자 빠르게 충격을 받는데 이걸 단단하게 만들어서 느리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급출발을 하게 되면 단단해서 느리게 반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차감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감형 댐퍼는 이 댐퍼 부분에 오일이 흐르는 길을 유로라고 해요. 이 여러 가지 유로 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로가 지나가는 속도에 따라서 단단해지거나 아니면 부드러워지는데요. 필랑트의 주파수 감형 댐퍼는 공식적으로 뭐 어느 정도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타보신다면 국내 차량 기준으로 봐도 가장 뛰어난 주파수 감형 댐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걸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랑 콜레오스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르노는 정말 세팅을 잘합니다. 세팅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세 가지예요. 국내 도로 환경에 맞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국내 소비자가 좋아하는 승차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행 감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괜찮은 부품이 조합이 된다면 결국 이 세 가지의 완성도가 최종 주행 성능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가장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저는 르노라고 생각하고요. 필랑트를 타보니까 진짜 르노의 이 세팅하는 능력 자체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착장감도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전 시장에 가서 두 차량 먼저 타봤었잖아요.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저는 필랑트 쪽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승하면서 타보니까 필랑트의 버킷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폼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주파수 방향 댐퍼가 같이 연관이 되잖아요. 즉 차량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차량이 좀 더 단단하게 안정감 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시트의 착장감은요, 필랑트 쪽이 좀 더 좀 안락한 느낌이에요. 허리를 좀 더 잘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요. 좀 더 폭신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주파수 방향 댐퍼까지 조합이 되다 보니까 지금 2열의 느낌은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물렁물렁한 그런 건 아니에요. 적당히 단단한데요, 편합니다. 어저께도 실승회가 있었는데 어떤 기자분이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승차감이 얼마나 다를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꼭 타보시고요. 특히 그랑 콜레오스 오너분들 꼭 타보시고요. 아마 체감되는 부분들은 뭐 단순히 페이스리프트 또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랑 콜레오스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차값이 거의 500만 원이나 더 비싸요. 이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지, 더 주고 더 좋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오히려 더 좋은데 야, 이거 똑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아쉬운 게 아닐까요? 정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성은요, 처음 이 차를 타서 저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그랑 콜레오스에서는 뭐 가솔린 버전, 하이브리드 버전,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필랑트의 하이브리드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가솔린 버전의 차량에서는 아무래도 엔진에서 넘어오는 소리 때문에서 그런지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체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반면 동일한 차량이라고 해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정수성이 훨씬 좋게 느껴졌는데요. 그렇다면 필랑트 비슷하겠지. 이것도 여러분 꼭 타보셔야 돼요. 필랑트의 정수성은요, 르노가 이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조용한 차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세단 중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랜저나 K8과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운전자 앞에 있는 윈드실드 전면 유리, 그리고 1열, 2열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새롭게 적용되었는데요.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좀 더 강하게 틀어놓은 것처럼 차량이 정말 조용합니다. 지금 마이크요,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시승기를 킬 때는 항상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키잖아요. 자, 오늘은 마이크도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뭐 수백 건의 시승기를 찍었는데요, 노이즈 캔슬레이션 끄는 차량들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국산 차량으로 얘기한다면 프리미엄,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꺼요. 그래서 그 차량을 표현할 때는 마치 유리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루프에 따라서도 굉장히 실내의 정수성은 달라지는데요, 필랑트의 정수성은 체감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km의 속도에서 차량을 몰아보면 일부러 어디가 더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피디님 어떠세요? 어디가 제일 시끄러우세요? 딱히 시끄러운 거 별로 없지? 없어. 보통 가솔린 차량이라면 앞에서 오는 엔진에서 발생돼서 이 터보차저가 돌아가는 이런 소리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중형급까지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가 좀 부담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로 정수성도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주행 성능을 얘기할 때는 일단 엑셀링부터 체크를 해야 되죠. 운전자의 머리에서 도로가 여건이 되면 발을 밟게 됩니다. 그럼 엑셀이 작동되는데 엑셀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직이 바뀐 건지 아니면 하드웨어가 바뀐 건지 이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벼워졌다는 게 아니고요, 엑셀의 반응성이 많이 다릅니다.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만약에 콜레오스에서 1부터 10이라는 10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가속하기 위해서 한 3이라는 힘을 줬을 때 차가 힘을 받아서 나간다면 필랑트는요 한 2?
또는 때로는 1.5 정도를 밟으면 차량이 나갑니다. 근데 이 느낌이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했던 부분은 그랑콜레오스가 245마력 그리고 필랑트가 250마력이잖아요. 겨우 5마력 차이로 이게 체감이 돼. 세팅 자체가 틀려요. 저는 예전에 우리 자동차 제조사 쪽에서 앞에 있는 이제 ECU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RPM이 발휘하는 구간들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는데 ECU만 바꿨는데 차가 전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타고 있는 필랑트는요, 엑셀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발을 살짝 올렸을 때 차량이 튀어나갑니다. 이 느낌이 처음 달라요. 근데 이 느낌이 차량에 달리다가 또 엑셀을 조작하게 될 때 그냥 살짝 터치하면 마치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타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이에요. 콜레오스도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 주행 질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 위주로 세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저속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110km, 120km, 130km가 되면 엑셀을 밟아도 이 반응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필랑트가 달라요. 여러분 필랑트 100km, 110km에서 엑셀을 밟아보세요. 반응을 한다. 차량이 움찔움찔 움직여요. 이게 같은 마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확히는 5마력이 더 높은 차량이 필랑트인데요. 움직임으로 본다면 두 차량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랑콜레오스를 처음 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브레이크의 반응성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즉 페달을 조작할 때 약간의 이질감이 존재했습니다. 페달에서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게 조금 올라와 있는 이런 느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필랑트에서는 이것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계신 분들께 물어봤는데요. 이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거의 새롭게 만들었다 이런 답변들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소프트웨어의 어떤 로직 부분들, 버전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차량을 말할 때 이 제조사의 경험도 엄청난 거거든요. 한마디로 좀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차량의 느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행 성능과 관련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댐핑. 고급차와 대중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바닥을 지나갈 때 요철을 만날 때 텅텅 하고 올라오죠. 그게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불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랑콜레오스도 2열이 좀 단단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또 따져보면 이 텅텅거림이 운전자 입장에서도 불쾌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필랑트는 댐핑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승차감을 얘기할 때 3박자예요. 딱 3가지예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품은 당연히 서스펜션이고요. 그리고 이 부품과 연결되어 있는 차량과 바퀴와 바퀴 사이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안티롤바, 스웨이바 모두 같은 이야기고요. 또 어르신들은 이거 활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스프링인데요. 그랑콜레오스도 뒷쪽이 좀 단단한 이유가 차량 체급 대비 강성이 높은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품을 선택한 것인데 자동차는 그냥 시소예요. 승차감이 부드러워지면요 무조건 주행 성능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국산차가 우리 보통 부드러운 차량을 얘기하잖아요. 부드러운 차량이 오래 타면 오히려 멀미를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반대로 단단한 차량은 좋은 느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단하면 장거리 이동하실 때 훨씬 편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주파수 감형 댐퍼가 새롭게 들어간 필랑트의 쇼겁쇼바 파츠를 사서 그랑콜레오스에 삽입하면 비슷한 승차감이 나오지 않을까?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예 다른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는 이 댐퍼에 해당되는 주파수 감형 댐퍼도 다른데요. 차량 좌우를 꽉 잡고 있는 스테빌라이저도 다릅니다. 스테빌라이저의 강성이 올라간 것으로 예상되고요. 스테빌라이저 여러분 교체해 보신 분들은 왜 댐핑 느낌이 좋아졌는지 대박 느끼거든요. 그랑콜레오스가 거동을 포함한 주행 성능에서 중형급에서 넘버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필랑트는요 아예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 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받게 된 건 서스펜션의 변화와 그리고 스테빌라이저까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 교체하셔야 되는데 교체한다고 해서 그러면 콜레오스가 필랑트가 되냐?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드웨어 또는 부품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조율이에요. 이 3가지 부품을 어떻게 좀 잘 조율하느냐
완성도를 높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르노가 이 부분을 정말 잘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품만 바꾼다고 해서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솔직히 제 경험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 차량이 나오기 전에 사실 규격이나 그 다음에 플랫폼 관점에서는 쇼부만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시승을 해보면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는 사실상은 완전히 다른 차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바로 HUD가 달라졌습니다. HUD의 크기는 동일한 것 같은데요. HUD의 UI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UI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차량을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LKA 또는 뭐 최신 차량에서는 LFA라고 하는데요. 중앙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 이 기능이 콜레오스에서는 차선과 붙었을 때 마치 좀 화가 난 사람처럼 확 밀어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예상을 했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탔던 국내 차량들은 이게 좀 부드럽게 이 기능이 제공되거든요. 안전 기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 졸지 말고 뒤통수 한 대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LFA를 어떨 땐 좀 끄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능도 지금 그랑콜레오스도 조금씩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필랑트를 딱 타자마자 매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익숙한 현대차 그룹과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비슷한데 얘가 그래도 좀 더 강하게 밀어내는 그 정도인데요. 하지만 예전에 이거는 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럴 필요까지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HUD와 함께 또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인포테인먼트 쪽인데요. 많은 분들이 2열에 온열 기능을 인포테인먼트에서 조절하기를 기대하셨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랑콜레오스에도 꼭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잖아요. 공조기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 메뉴는 똑같죠. 온열 시트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좌석을 누르고요. 좌석 메뉴는 열선, 통풍, 그리고 위치 조정이 있습니다. 열선을 누르게 되면 짜잔, 보이세요? 그랑콜레오스는 이 아래에 두 개의 메뉴가 없었어요. 열선을 킬 수 없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누르면 열선을 이제 조작할 수 있습니다. 2열에 어른을 가끔 모실 때 어른들은 이제 처음 타는 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온열로 좀 따뜻하게 모시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2열로 가서 직접 누르자니 좀 불편하잖아요. 필랑트는 UI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게임 기능이 생겼어요. 우리 피디님이 해보셨는데 어땠어요? 신기한 게 이 차가 멈추니까 얘가 같이 속도가 게임이 끝난 거야? 차가 안 달려? 잠깐 멈춰 있다가 네. 이제 다시 가면 이어서 또 쭉 돼요. 아. 그때는 제가 부스터를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하면 진짜 재밌겠네요. 옆자리에서 심심할 일 없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탈 때 가장 좀 두려운 부분은 아이들이 심심해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한테 칭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태블릿을 줬는데 이제는 태블릿이 조이스틱이 된 거죠. 그쵸.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랑콜레오스는 태생 자체가 SUV고 전고가 높고요. 실용성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필랑트는요, 이게 쿠페형이잖아요. 엑셀의 반응도 좀 더 빠릿빠릿해졌고요. 그리고 밀고 나가는 힘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특유의 중저속 구간에서 이 펀치력을 몰아놓은 그런 느낌을 넘어서 얘는 고속에서도 재밌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차량이 생각나요. 차량의 고급감에 있어서는 소나타와 그랜저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제가 타고 있는 X5와 그리고 쿠페를 대표하는 X6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중차이기 때문에 X5나 X6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그건 뭐 거짓말이고요. 표현을 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Q7, Q8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시승기는 여러분의 시승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타는 차는 다 달라요. 자신의 경험에 맞는 차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요소로만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시승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에서 선택을 한다면 가성비주의, 특히 실용성이 좋은 그랑콜레오스, 이건 뭐 무엇보다 가성비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500만 원이 더 비싼 필랑트는 어때? 필랑트는요 훨씬 더 조용하고요,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SUV보다는 이제는 거의 뭐 크로스 오버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공간, 좀 더 재밌는 펀 드라이빙을 제공하고 여기에 정숙성까지 한층 더 갖췄기 때문에 난 좀 더 고급스럽고 재밌는 차를 타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필랑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차량이요 비슷할 줄 알았는데 타보니까요 다른 차입니다.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가격이 다른데. 자, 오늘 제가 되게 즐겁게 시승한 것 같아요. 평소보다 뭔가 말이 많아졌고 또 부연 설명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시승해 보시고요. 또 제 생각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도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시승기를 마치고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하체 부분이거든요. 아니 플랫폼이 똑같은데 하체 부품이 좀 달라지고 세팅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달라졌나?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하체 전문가 고민수 반장님과 필랑트의 하체 분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